초특급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부족한 점수를 메꾸고 함께의 꿈을 메꾸어 드립니다. 메꾸라 9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꾸라 임시 DJ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MC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부터 뭐요? 저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다시 나가. 다시 해요. 모르잖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시 나가. 장안의 화제, 수험가의 센세이션, 초특급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부족한 점수와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리는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메꾸라 9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꾸라 DJ 쫑디 이종호입니다. 오! 버전을 2개 준비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알아서 하니 빨리 해요. 김상진 교수님 네. 평소에 조폭 영화 엄청 좋아하신다고. 조폭 영화요? 예, 조폭. 뭐 엄청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즐겨 보지요. 그 중에서도 신세계. 신세계 예전에 넘버 3. 넘버 3. 넘버 3 대단한 역작이었습니다. 저도 좋아했습니다. 넘버 3 송광호. 예. 송광호의 시리즈인 데뷔작이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송광호. 응? 그렇죠. 넘버 3. 그 양반 스타일이래. 그렇죠. 뚜벅뚜벅 걸어가. 걸어가. 로버트 존슨? 팔 딱 잡아. 내리치는 거야. 팔 치울 때까지. 그런 무대포 정신. 그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성대모사를 부탁도 안 드렸는데 벌써. 그게 성대모사입니까? 예, 성대모사 하나 더 혹시 신세계 성대모사. 신세계? 예. 신세계? 예. 신세계보다 저거 있어요. 저거. 범죄도시. 범죄도시. 오케이. 너네 누군지 아니? 그 지난주에 했어. 했나 누가? 예, 상무리 했습니다. 그거 알아야겠니? 해가지고. 했다고? 예, 해가지고. 이것도 나갈 거죠. 그걸 우리 그 교수님 또 하죠. 예, 준비 안 했을 텐데. 여러분들 어디서 볼 수 없는 최희대 교수님의 성대모사. 성대모사. 저도 신세계. 신세계.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몇 번 보셨나요? 한 번 반? 한 번 반. 좋아하는 거 저는 보통 2번 이상 보진 않아서. 성향상 그러실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자, 여러분 거기 성대모사. 이제 많이 하는 종구 형,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하나만 더. 구멍이 2개. 그거는 저거 아니야, 그거? 이 관상가 양반. 이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잘하네. 나이스. 대단한 영상을 건진 것 같습니다. 성대모사 3개나 해주셨어. 최희대 교수님은 집에서 보통 쉬실 때 야구 보시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LG 트윈스가 처음 MBC 청룡으로 시작해서 맞습니다. 바뀐 건데 원년부터. 원년부터. 백인천. 네, 그렇죠. 네, 백인천 네. 감독 겸 선수. 사할 넘어. 타자. 마의 사할. MBC 청룡 있었고 그 빙그레 이글스 있었고 그때. 그때 당시에 그랬죠. 오비베어스. 산미 슈퍼스타. 산미 슈퍼스타. 그리고 그때 몇 살? 태평양 돌핀. 그때 몇 살? 왜 나이를 못 가? 저도 야구 좀 옛날에 좋아했어요. 그러죠. 야구를 두 분은 좋아했어요. 다 삼성 팬이시겠네요. 예, 삼성 팬. 삼성 나이롱즈. 그 LG 응원가 얼마 전에 또 야구장 갔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하나만. LG 응원가가 있어요. 이겨라 LG 싸워라 LG 이겨라 LG 멋쟁이 LG. 야구는 그러면 저 거의 취미시네요, 그죠? 이건 야구 보는 거. 예. LG 트윈스가 언제 우승했죠? 28년 전에 1994년도에. 94년도에. 그걸 기억을 하세요? 팬이니까. 이야. 지금 감독. 유지영 감독. 원년 우승할 때 신인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감독하고 있어요. 그때 신인상이 서용빈, 김재현. 세 명이 누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죠? 신인상은 그때 당시에 서용빈이 받았어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사모님 생일은? 10월 24일. 서울생일은? 제 아이디는 다 그렇습니다. 사랑꾼이네. 그런 건 아닌데. 3월 생일은?
7월 31일. 아, 7월 31일. 아, 그래도 그거 모르면 안 되지. 그래, 올해 우승 확률은 몇 프로로 보십니까? 뭐 이렇게 높진 않고요. 한 3-40%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이 보는 거는 SSG?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포스트 시즌 체계상 그렇죠. 그 정규 레이스를 한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워낙 높으니까 우승하면 어떨 것 같아요? LG가 이번에 28년 만에 우승을 하면? 뭐 기분 좋겠죠. 뭐 근데 특별히 제가 뭐 감정이 이렇게 확 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그렇구나. 박수. 우승을 해도 정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마음이 흐뭇하다. 정도? 그렇죠. 네. 막 벅차오르고 막 이렇게. 네.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 스케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설강이 있죠. 해설 강의는 해야죠. 어차피 다 쌤들거든. 네. 모이죠. 어. 다 어떻게- 모이죠. 해설 강의 해야죠. 이쯤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운 되면 뭐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맞아요. 예, 편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좀 조바심이 생기죠. 예. 뭐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렇지만 그렇죠. 이 강의해서 이제 옆에서 돕는 저희 입장도 마음이 편하진 않고 그러니까 시험이 일단 딱 받아봤을 때 맞아요. 이제 문제 풀잖아요. 그때 긴장돼요. 쉽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마음이 이렇게 맞아요. 편안해지는데 이거 어려웠겠는데 이런 생각 들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면 우리가 어려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을 테니까 좀 덜할 텐데 그러니까 절대평가다 보니까 우리 시험이 딱 어렵게 나오면 이거 합격 점수를 넘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크니까 좀 일단 시험지 받아봐야 이제 느낌이 생기죠. 김상진 그렇죠. 교수님 네, 이쯤 되면 이제 시험 하루 앞둔 시점에서는 마음이 어떠세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있죠. 음. 네, 그래서 원래 좀 쉽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접수 인원이 39만 명 넘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작년 수준 이상이나 아니면 그 수준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 중개사법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렵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몇 문제, 한 5문제, 6문제, 어려운 문제가 한 4문제를 넘어가면 그렇죠. 그건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죠. 난이도, 네. 체감 난이도가 높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에서 이제 막아주도록 그걸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저희 메가랜드에서는 보통 이제 시험 당일날 해설 강의를 찍잖아요. 그죠? 네. 해설 강의 찍는데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정답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풀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몇 점 나오십니까? 이렇게? 저요? 네. 저 다 맞죠. 다 맞습니다. 응. 한두개 저가 16개 때 자격증 딸 때부터 100점 100점. 맞았는데 한 문제 틀린 적도 없다. 없죠. 없다. 다만 이제 복수 증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은 이제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그리고 우리 또 교수한테 여쭤보면 또 잘 가르쳐 주시니까. 보통 그 작년에도 상가 임대차 그 대학력. 맞아요. 그거 때문에 복수 정답 네. 됐죠? 예, 됐어요. 네. 그거 그러니까 딱 잡아주시고. 이상하다고 네. 했던 게 복수 정답 됐더라고. 또 우리 집합건물법이 우리 쪽에 나왔어요. 직권법이. 네. 그래서 잡아주시고. 이 중개사법 실무가 나오다 보니까 민법에서 하는 게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죠. 뭐냐 잡다한 과목이라서 이 과목 맞습니다. 자체가. 네, 깨끗하지는 과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종합응용 과학이면 종합응용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개사법은. 그렇죠. 중개사법. 아재 개그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재요? 예, 아재 개그. 네, 김상림 교수님만을 위해서 특별한 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왜 나를? 왜? 김상림 쌤의 돌발 퀴즈. 왜? 한번 나 맞춰보시면. 모르는데? 이거 두 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니 같이 해요. 왜? 한 개씩. 답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야지. 야한 야채는 야한 야채? 처음 들어보는데. 버섯. 버섯! 두 번째. 저기 MC를 한 번씩 바꿔줘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좀 바꾸자고 MC. 아니 이름 좋아하셨잖아. 아니요, 그래서 아니야. 된다니까. 그것도 이게 아재이고도 레벨이 있어요. 아까 그 뭐 엑스라지 그 뭐 미꾸라지보다 큰 미꾸라지, 엑스라지.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아니야, 유형. 달라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격이 다르지. 그거 알아요? 사자가 세차를 뽑아가지고 뭘 뽑아요? 세차 차를 스포츠카 슈퍼카를 뽑은 거야. 쫙 가가지고 응? 호랑이 딱 지나니까 차를 탁 내밀었단 말이지. 타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게. 다르지. 그거는. 자 그러면 차 얘기 났으니까 중고등학생만 탈 수 있는 차는? 중고차. 오케이. 봐라 알잖아. 자동차를 툭 치면? 네? 자동차를 툭 치면? 그래서 툭 치면? 교수님.
재정서랑 안 맞아요. 저도저를 특집이? 카톡. 오! 공부하죠, 이거. 아니요. 지금 딱 생각한 거. 아, 생각한 거예요? 카톡. 마지막, 김상진 교수님을 위한 사소한 행복을 왜? 위한 아재 재정서랑 퀴즈입니다. 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네요. 야, 설마 그게 웃어야 될지, 뭐, 울어야 될지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형제가 싸울 때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은? 형편없어. 아, 형편없는 세상 맞습니다. 형편없어. 아, 형편없는 세상. 이거 공부하시죠, 이거? 아,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어려워. 형편없는 세상. 자, 한번. 좀 귀엽게 한번.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죠. 메가랜드의 뒷담화. 좋습니다. 자, 이번 맥가랜드 뒷담화 순서는요, 조금 민감한 주제, 항상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 의견들은 우리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맥가랜드의 회사의 정책관은 전혀 무관함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1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단기 합격이 불가능한가? 꼭 1년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부분 이제 1년 과정으로 패키지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꼭 패키지로 공부해야 되느냐? 단가로 공부는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패키지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 두 가지. 최대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1년이 필요한가부터. 이제 사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커리가 다 1년으로 되는 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사실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고 그런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재주라고 생각해요. 재주. 그러니까 제가 달리기 잘했다 그랬잖아요. 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수업량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 1년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물론 이제 자기에 맞게 해야죠. 뭐 늘 살아왔을 때 시험 보면 뭐 빨리 합격하고 이런 분들은 뭐 단기간에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자기 커리에 맞게 하는 거고 정상적인 커리는 1년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공부만 정말 전업으로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공부에 초집중을 한다면 한 몇 개월 정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몇 개월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초집중을 해도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단기간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요령이나 이런 게 배어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그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보는 요령이 있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시험을 보면 잘 본다는 걸 아시는데 근데 공부도 요령 있게 하셔야죠. 사실 그러니까 보면 연구하는 공부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수업할 때 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시라고. 너무 연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어느 정도 공부 요령이 있는 분들이 초집중한다고 하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죠. 끝낼 수 있죠. 우리 김상인 교수님은 1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이제 시험이 이제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죠. 이제 커리도 이제 1년 단위로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험이 1년에 한 2번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도 당연한 컨디션에 따라서 또 이제 또 우리가 그렇죠. 가정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한 시험 못 볼 수도 있고 컨디션 난조를 해서 불합격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너무 아깝다. 그 시간이.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 같은 경우도 5번 정도 고시 낭인들을 막기 위해서 5번 정도 그 시험의 응시 숫자를 제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을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낭이 될 수도 있다. 아까처럼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의 시험 못 보면 또 1년 또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최소한 시험을 봐야 된다. 근데 현실성이 좀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1년에 시험을 1년에 2번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커리가 6개월 단위로 이제 쪼개지겠죠. 근데 지금 1년에 한 번 보니까 이제 1년이라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1년에 맞춰서 이제 커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은 1년에 2번을 보는 것을 저는 일단은
주장이랄까 하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은 이제 1년에 한 번 본다. 그렇죠. 그 현실 하게 되면 속에서 예. 이제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1년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과목 6과목이다 보니까 6과목이면 막상 공부해 보시면 양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60점 맞으면 합격한다 그러는데 60 맞기 쉽지가 않아. 사실은. 중개사법을 제한 나머지 과목들은 60 맞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 민법 같은 경우도 우리 법과대학 가면 1학년 이렇게 때 이제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물건 총칙, 물건까지 해가지고 4년 해요, 4년. 4년을 8주 만에 끝내.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원시적 불능 하면서도 또 그걸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가 옛날에 민법 객관식 보던 수준에 비슷해,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8주 만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초집중을 할 수 있다면 중개사 시험은 동차도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동차도 합격하신 분 계셔. 근데 얼마나 이제 그렇죠. 많이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정말 초집중해서 6개월, 8개월 정도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6개월, 8개월. 예, 그렇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과정의 특성상 사실 적응하는 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공부 쭉 해왔던 사람 같으면 저는 공부 쭉 해왔던 그리고 이제 사람이면 다 법과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법과대학이 없어졌어. 음. 우리 후배가 없어. 딱 로스쿨로 바뀌면서 법과대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없어. 로스쿨 빼고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 일반인 이제 비법대, 옛날로 따지면 비법대생들이 법학을 공부하는 거라. 그 법률 용어부터 이제 몰라. 선의하기 몰라. 착하고 나쁘고, 알고 모르고 모른다니까. 추정 간주 몰라. 그러니까 그 용어부터 적응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1년이 걸린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1000시간은 걸려요. 1000시간. 1000시간.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익숙한데 한 1000시간은 걸린다고. 1000시간.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시면 1000시간이라는 근거가 좀 있나요? 이게? 10,000시간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10,000시간. 10,000시간의 법칙.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해봐, 평소에. 10,000시간 정도 하면 내가 따지고 한 10년 정도 되더라고. 그럼 1000시간이면 한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석 달 열흘이거든. 10시간씩 하면 그러니까 100일 하면 1000시간 나오잖아요. 그럼 석 달 열흘이면 조금 널널하게 하면 넉 달, 한 서너 달 정도, 빡세면 석 달, 그냥 설렁설렁 한다 하더라도 넉 달, 서너 달 정도의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니까. 그래서 최소한 서너 달 정도는, 그러니까 서너 달 4개월이면 이수란이잖아요. 이수란 정도 2번 정도는 그 책을 이제 어느 정도 숙달해야 세 번째 볼 때 실력이 이제 좀 붙기 시작한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1년이라고 돼 있는 게 사실은 그 1년 과정이 반복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이 중개사 시험은 반복을 정말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좀 1년이 필요하지 않나? 1년이 필요하다. 근데 반복이 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단계별 학습이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에다가 조금씩 수준을 올린단 말이에요. 기초과정, 중과정, 시바과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꼭 해가지고 이제 그 심화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론 총정리까지 해야지 이론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뭐 1년 두 분 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적응 과정까지 포함하면 1년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사실 그 메가랜드뿐만 아니고 전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보면 사실은 패키지 상품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패키지 상품이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뭐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예, 물론 공부에 대한 투자가 뭐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개사 과정이 제일 싼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도 뭐 이래 사실은 다른 전문 자격증들은 몇백만 원, 요즘 이제 돈 없으면 공부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다른 그 자격증에 비하면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인중개사 그 패키지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죠,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필요한 것만 단가로 끊어서 공부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패키지를 꼭 해야 되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우리 저는 그 패키지가 좋아요.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 필요한 단과만 끊어가지고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느낌이 들기도 할 거예요. 옛날 생각해 보면 그 대입 재수할 때 종합반 다니는 애들이 있고 단과반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종합반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좀 여름 되고 이러면 나는 국어 영어는 잘하고 수학만 좀 안 되는데 그럼 난 수학만 단과 듣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을 것 같다고 종합반을 떠나. 떠나요. 그런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나고 보면 오히려 남아있던 애들의 합격률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에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패키지로 같이 나가주는 게 좋아요. 그게 서로 시너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과반보다는 패키지로 하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이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진 씨가 어떻게 네, 저도 뭐 정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고 선생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20년 정도의 메가 교수님들 다 경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 스타일들 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끝에 가서 혼자 정리하신다면 그 다음에 또 보는 확률이 많아요. 학원에 또 오신다고. 예, 근데 끝까지 그냥 스트레스 받든 말든, 뭐 점수가 나오든 안 하든 끝까지 그냥 묵묵하게 하신 분들은 이제 학기제 모임 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빨리 갈 것 같고 열심히 혼자서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 길고 보면 그게 더 힘들다. 길고 보면 같이 가는 게 더 낫다. 근데 이제 과목의 특성상 이 과목은 뭐 개인의 사견이니까 나는 이제 단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독학을 하고 싶고 단과를 끊는다면 독학, 다른 건 독학을 한다고요? 다른 수업을 안 듣고? 뭐 일단 뭐 수업을 한 번만 듣고 뭐 만다든지 이렇게 하고. 근데 이 과목은 꼭 끝까지 단과로 간다면 이 과목은 꼭 수강이 필요하다 하는 과목을 하나씩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거일까요?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전문 강사의 단과를 끊는다면 이제 한 과목 정도는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예, 어려운 질문이죠. 네. 또 수험생들은 또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이렇게 또 생각해야 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 질문이 좀 어렵다. 지금 어렵죠. 어렵다. 개인마다 부족한 점이 다 다를 텐데. 그래도 이제 일단 우리가 일서 강의라니까.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처음에 접하면 이게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이 쭉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독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듣고 이게 물론 영향이 되는 분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민법 혼자 하면 법률행위 열심히 하고 법률 요건 열심히 외워. 법률행위 열심히 하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확정 가능성 사이에 넘어가. 그래서 어디에 딱 가냐 하면 대리에서 딱 걸려. 차고 비진이 107, 108, 109, 110 하다가 대리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이제. 예. 그러면 나중에 그거까지만 계속 하는 거지. 민법은 꼭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돼. 민법은.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뭐 유튜브 개설해서 할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3개월만 해도 된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강의 뭐 하러 듣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자격증 따셨잖아. 저도 16기 때 자격증 땄거든요. 근데 교수님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좀 많이 했어요. 얼마나? 저는 그냥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꼬박한 것 같아요. 10개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10개월 동안 열심히? 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구나. 저 점수 좋았어요. 점수 좋았고. 네. 왜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러면 10개월 열심히 했다.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했어. 3년 했어요? 3년 하셨어요? 아니 나는 안 했어. 3년 했어. 예를 들어서 3년 했는데 누가 물어봐. 자격증 얼마나 공부했냐. 그럼 3년 했다 할까요? 아니지. 그럼 뭐 줄이겠죠. 한 두어 달 했나? 그게 왜냐면 두어 달은 마지막에 피치를 올리면서 독수리를 끊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막 뒷답할 때야. 그게 이제 자기 기억 속에는 한 두세 달 했나? 이렇게. 예전에 나 88년도에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잖아. 88년도? 네, 88년도에. 자기 태어나기 전에.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 고시반에 선배님 어떻게 하면 시험 됩니까? 그랬더니 놀아야지. 1학년이 놀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합격하신 분 선배한테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지 됩니까? 1차는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1차는 한 45일 정도, 2차는 그냥 뭐 두어 달 이러더라고요. 그 믿었네 그거를. 와. 그래 놀았어요? 아니, 특히 놀지도 안 해. 놀지도 않고 그냥 책을 보는데, 그러니까 또 열심히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거지 이제. 책상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 법서가 이제 다 한자니까. 그 한자니까 5편 한 종일 5편 찾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10페이지, 15페이지 책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민법의 연역부터 이제 연역이라는 글자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학교에 가신 분들의 말을 있는 고지것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그럼 일단은 한 달 만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20일 만에 합격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현장에서 봤던 분들은 1년 정도는 빡세게 해야 합격되는 거다. 만약에 시험 1년 두 번 본다면
한 6개월 정도 빡세게 했을 때 되는 시험을 낼 거고 지금 1년에 한 번 보니까 그냥 1년 정도 빡세게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이 시험. 상진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우리 저 6과목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과목, 가장 이제 이 과목은 정말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나요? 중개법? 중개법은 양이 많지 많죠. 않습니까? 네. 사견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왜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네? 왜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양이 많죠. 공부해야 될 양. 책도 두껍고. 네. 책은 공법이 더 두껍지 않나요? 공법은 선택하잖아요. 선택을 네. 한다. 공법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찍어서 하잖아요. 중개법 찍을 게 없어요. 다 나오니까. 다 나오니까. 싹 다 훑어야 돼요. 중개사법은 양이 많다. 양이 많죠. 가장 많은 과목은 많죠. 중개사법이다. 왜냐면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나야 되니까 그렇죠. 6점 맞는 거하고 8점 맞는 거는 수업 자체가 달라요. 4점 맞는 공부 4점 맞으면 잘했다 그래. 잘했다는 것보다는 공부 6점 나오잖아요. 진짜 잘한 거야 진짜. 공부 5점 나왔지. 잘한 거예요. 그러면 5점 한다 그러면 그냥 쉽게 해서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50%만 하면 돼. 그럼 6개 법률 중에서 2개 반만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2개 법이나 3개 법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중개사법은 다 나와요. 중개 실무를 제외한 법령 쪽에서 싹 다 나온다니까요. 이 참 훑어야 된다니까. 저희 마음으로 쫙 훑어야 된다. 진행을 해보면 참 정말 사견 이게 아까 꼭 강의를 하나 들어야 된다면 일벌 들어야 된다. 근데 사결을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재밌어서 답을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다른 과목. 나 민법 들어야 되는 했어요. 나는 혹시라도 또 다른 과목을 얘기해 주실까봐. 양이 많다고 해서 그럼 내가 뭐 학교를 많다 그러겠어요? 공부를 많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중개사법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학교로는 3시간 만에 할 수도 있잖아. 찍으면 되잖아. 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공법도 4시 맞으려면 찍으면 되잖아요. 중개사는 찍을 수 없다. 그러면 하여튼 두 분 교수님에게는 이제 1년 과정은 필요하다. 1년 과정은 필요하고 적응 과정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또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이 시험 과목을 있잖아요. 그냥 그 슬리퍼 신고 마실 가듯이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많이 계셔요. 처음 진입 자체를 그래 옛날에 생각하시고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설렁설렁해서 되는 시험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죠. 아주 전문화돼 있고 지금은 아주 수준이 높다. 예전에 민법 같으면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전 사법고시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그 짧은 것도 있고 사례 문제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90년대 초반 사시 수준을 상회하는 그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물론 이제 시작 자체를 가변만 하면 좋은데 만만하게 보시지는 않아야 된다. 만만하게 보시고 하셨다가는 시행착오로 될 수가 있다. 제 수업 시간에 그 얘기해요. 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지금 이제 로스쿨로 다 바뀌었지만 법과 대학생 3, 4학년 학생한테 주고 풀어보라 그러면 몇 점 나올 것 같냐? 거의 꽈락이에요. 정말? 네, 꽈락이에요. 전문적으로 사법시험 공부하거나 객관식 문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냥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사람들이 우리 기출문제 바로 넘기기 어려워요.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를 공부해본 지 오래된 분들이 시작하셔가지고 1년 안에 그 정도까지 점수를 끌어올린다는 건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거의 기적이라고 봐야죠. 기적이다. 자, 그럼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1년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뒷담화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학원 커리에 따라오시면 돼, 그냥. 끝났어요, 이제. 그래. 자, 그럼 다음 순서입니다. 바로 수험생들의 사연,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여기 사연 이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몇 분 직접 선정해봤고요. 사연이 채택되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번 사연은요, 우리 김상진 교수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이제 최대 교수님 앞에서 이거 낭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됩니다. 목소리 좋으시다. 아니 꿀성대님 앞에서 이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피곤하신 관계로 거절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으시는 분들도 좀 양해 원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30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30대? 네, 직장인 남자. 30대 직장인 남자는 어떤 스타일일까? 의욕이 넘치고 열정적이고 그렇죠. 목소리가 힘이 있고 하이톤일까? 약간 이렇게 아니면 점잖고 그러실까? 수트가 이렇게 수트? 붙는 수트 이렇게 입은 이런 직장인 목소리를 좀 낭낭하게 쏘겠을까? 어떡하지? 30대 직장인.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고 몇 년 지났다는 전제하에 할게요. 좋게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케이. 내년 시험을 준비해볼까 고민 중인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알아보다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응시 인원은 40만 명인가로 엄청 많은데 그에 비해서 합격률은 현저히 낮더라고요. 합격률이 30%대던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절대평가의 평균 60만 넣으면 된다고 해서 어려운 시험은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합격률 보니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어려워서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라고 이민땡님의 사연입니다. 30대분들이. 네. 잘하시면서. 최희대 교수님은 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좀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다라고 합격률이 낮다. 그렇죠.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건가?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보통 뭐 20, 30%선 될 텐데. 예. 근데 그것도 응시한 분들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출원자로 하면 더 떨어지겠죠. 14% 정도. 네,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뭐 사실 양이 많죠. 네, 공부 양이 많고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 합격하고 나중에 공부 시작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달라 보여 이런 얘기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쉬운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양이나 난이도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 있어서 합격률이 이 정도 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올라가면 운전면허 시험 되잖아요. 그것도 더 내려가서도 곤란한 게 이게 합격하면 그 어려움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뭐 합격률이 막 5% 밑으로 떨어지는데 보상이 될 게 없으면 뭐 유인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선이 아무래도 유지될 것 같고 뭐 그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그만큼에 맞춰서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아무래도 또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접는 분들이 많아서 합격률이 높기는 어렵죠. 네.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합격률이 좀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다소 낮다라고 판단되는 이유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모든 자격증 시험은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너무 이게 손쉽다고 해야 되나? 네. 쉽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떤 수험생이 이제 집으로 책이 자꾸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단원별 문제집 나오면 와야 되고 요약집 나와야 되는데 주소를 갖다가 이제 바꾸는 걸 까먹은 거야. 이사를 했는데. 그 옛날 집으로 계속 이제 책이 오는데 옛날 집으로 책이 오면 우리 집에 책이 왜 안 오느냐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안 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1년을 보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사실은 좀 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에 대한 노력이 좀 적은 분들이 첫 번째로 좀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보는데 사실은 그 직장 생활 하시고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동강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현장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쨌거나 아침 눈 뜨자마자 학원 오시면 여기서 또 이제 오전 수업을 또 들으시게 되는데 집에서 동상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죠.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네. 사실은 제가 다른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올해 목표 1호는 그 자격증이에요. 근데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 아니면 뭐 다른 게 먼저 우선순위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보면 물론 이제 열심히 현장에서 공부하시고 동영상 열심히 따라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올해 지상 최고의 과제 목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의 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1호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하다가 시간 남으면 하지 시간에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는 다소 좀 적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응시자 중에서 정말 유효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따져봤을 때는 좀 적지 않나. 그래서 합격률이 다소 떨어지고. 그리고 30대 직장인 남자분 같으면 30대잖아요. 젊잖아요. 그렇죠. 젊으시니까 이 10% 합격을 해도 여기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 사연 보낼 정도 열정이시면 이건 무조건 이제 된다고 10%든 5%든 그 안에 들어온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 꾸준히 이제 그 커리에 따라서 꾸준히만 하시면 다 끝까지만 가시면 다 합격합니다. 일단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해 최고의 목표를 공인중개사의 우선순위를 조금 두시는 게
그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내년 이제 후순위로 좀 밀어주시면 사실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조금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 사연 보내신 분 같으면 네? 열정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럼 사연 이슈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9회 방송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제 코너죠. 마지막으로 메꾸라 공식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질문 해봐요. 김상진에게 체이대라. 그런 거죠. 매우 친한 교수님. 한결 같으신 분. 한결 같습니까? 꿀 보이스. 꿀 보이스. 자, 김상진에게 이종호란. 압도적 비주얼. 진심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아, 양심의 자유가 있어. 거짓말 안 하기로 했어. 그걸 강요하면 안 되지. 3시간 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제 와서 뭐 압도적 비주얼. CO치 대령에서 민법에 20년 이상을 공유편하게 자기는 자유의사로 점령하고 등기 하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맞습니다. 압도적 비율 나온 지가 지금 한 4년 되죠. 예. 그냥 점유 취득했다 봐요. 그러니까 저는 등기만 하면 되네요 이제. 등기 안 해도 될걸요. 평원 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최희대 교수님인데 공식 질문입니다. 이런 거 엄청 싫어하신다고. 네. 최희대에게 아들이란? 희망이죠. 희망. 네. 나의 꿈이고. 꿈이고. 그렇죠. 누구 닮았어요? 얼굴이요? 예. 얼굴은 저 많이 닮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 얘기로는 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아우, 잘생겼나 보네요. 최희대쌤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키는요? 지금 이제 6학년인데 큰 편이에요. 아, 큰 편이에요? 공부는요? 공부는 뭐 그냥 중간? 네, 뭐. 이렇게 예전에 어린이집도 바래다 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희대에게 LG 트윈스란? 여유. 여유? 기대. 기대. 네. 애정. 기대. 나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 야구 보는 시간. 그리고 늘 LG가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못했어요. 꼴찌 트윈스, 7주 이렇게 불렀는데 또 잘할 수 있으니까 기대하게 되고 그런 거죠. 좀 요즘 좀 대결하겠네요. 요즘에는 기특하죠. 제이대에게 성대란. 저는 사실 제 강의를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왜 안 보냐면 느끼해. 못 들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게들 평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제 목소리가 좋다 뭐 이렇게 꿀성대. 네, 꿀성대라는 말이 이렇게 저는 좀 어색해요. 부끄럽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본인 목소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 강의 듣다가 제 강의 뭐 가끔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몇 강 몇 분에서 그거 내용이 어려운데 설명해 달라. 그러면 무슨 질문이지 하고 찾아 들어가서 듣잖아요. 별로 안 듣고 싶어.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 이게 보통의 이제 되신 분들,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겸양을 갖추신 겸손. 근데 누구는 또 뭐 자기 자신을 압도적 비주얼이라고 내세운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네, 나중에서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설명이 이런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훌륭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을 낮추신다니까. 최희대에게 김상진이라. 열정. 찐. 김상찐. 찐. 본 받고 싶은 열정이 있죠. 저도 본을 받아요, 저를? 네. 저한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진짜 열심히 학생들 하나라도 이해시켜 주시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왜? 그러니까 하시면 막 정말 막 어떻게 보면 와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못 해요. 그렇게 그런 거면서 되게 그런 면 본받고 싶어요. 오늘 촬영 중에서 표현이 제일 밝은 것 같은데. 약간 흥분된 것 같은데. 약간 좀 의외인데? 그래요? 연예인이 나를 본받는다. 자, 내일이 이제 중개사 시험일인데요.
우리 또 두 분 이게 상당히 힘들어하실 건데 또 안 봐도 뻔한데 수험생분들한테 응원 메시지 일단 최대 교수님부터 여기 이쪽 카메라 보고 한번 응원 메시지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당일날 그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동안 노력한 게 숲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만 잘 치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하신 거 헛되지 않게 내일 마무리 잘 하셔서 원하시는 바대로 꼭 합격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여튼 조금 더 강하게 한번. 화이팅! 김창진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내일 시험 오는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네, 자, 중개사법 김상진입니다. 아이고,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내일 가셔가지고 이제 실력 발휘하셔야죠. 우리가 열심히 동안 1년 동안 진짜 뭐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믿으시고, 평균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100%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60%의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40% 불안감을 버리시고 60% 자신만 가지고 자신감만 가지고 가셔가지고 평소에 늘 봤던 대로 정답만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던 대로 편안하게 가서 정답 찍고 오시면 됩니다. 예, 자,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에그랜드를 꿈꾸는 라디오입니다. 드디어 10월 29일 시험일까지 딱 하루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실 테니 마음 편히 가지시고 자신감 갖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에그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는 에그랜드 땅땅TV 팟빵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에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세요. 다음에 뵐게요. 그럼 안녕. 이제 여기가 싸우자 LG 이기자 LG 싸우자 LG 멋쟁이 LG 싸움의 승리는 이기는 LG 삼성 고생하셨습니다. 태태 타임